앉으셨으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대인재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백승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 명절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솔길을 안전하게 뛰어가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여기서 오솔길은 당연히 한가람고 내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가람고 국어 내신 정말 어렵죠. 1, 2등급 받기는 진짜 너무 어려운 학교입니다. 1, 2등급 받기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1, 2등급 안착할 수 있을지, 세 번째 제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소개가 늦었는데 저는 지금 시대인재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내신부터 수능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람 고등학교가 뭐 유튜브만 쳐도 알다시피 굉장히 수능형에 가까운 문제다. 수능에 가장 최적화되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가장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릴 점이 먼저 있는데요. 저는 요즘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사실 저희 때 안 그랬거든요. 다들 동감하시죠? 예, 국어를 왜 공부해? 예, 덕분에 좋은데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국어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두가 굉장히 꼼꼼함 그리고 생각해라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떠넘깁니다. 얘들아 꼼꼼히 읽어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못 풀어. 근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꼼꼼하게 읽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들은 저는 사실 꼼꼼함은 강사의 몫이라고 봅니다. 꼼꼼하게 분석하고 전달한 다음에 학생들은 그걸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많은 기출, 한가람 고등학교의 기출 문제 혹은 근처 고등학교 그리고 국어와 관련된 모든 컨텐츠를 꼼꼼히 분석해서 일관된 방법. 그러니까 뭐 요거 풀 때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좀 안 되는 거고 이런 일관성 없는 방식은 지양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방법을 9등급도 이해할 수 있게 명료하게 가르칠 거고요. 그리고 1등급도 매료될 수 있게 세밀하게 가르칠 겁니다. 그럼 지금 딱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진짜로? 의심 가득.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그래서 저한테 2년을 배운 친구입니다.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 강사하면서 9등급 처음 봤거든요. 심지어 1년 동안 학원 다녔대요. 어허.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잘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좀 잘못된 정보가 하나 있는데 이 6개월 만에 1등급 받은 건 아니고요. 6개월 만에 1등급 받은 건 내신입니다. 내신. 수능 같은 경우는 1년 걸렸어요. 그래서 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일반화시키긴 그렇지만 9등급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쉬운 강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작년 수능 아시죠? 어려웠던 거. 그때 97점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 수업 들었어요. 그러면 최상위권, 전국 극상위권의 성적을 받고서도 제 수업을 들을 만큼 세밀하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4페이지, 15페이지 관리 방안부터 말씀드릴 건데 보실 필요 없어요.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지 잘 받을 수 있는지 그걸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가람고에 관련된 통계와 기출을 분석해 볼 건데요. 이게 PPT가 5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끝난 다음에는 좀 지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공부를 하기 전에 운동을 했습니다. 선수 생활도 했었고 학교 다닐 때. 네. 그래서 제가 딱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안 되면 될 때까지입니다. 꼼꼼함은 제 몫이라 했죠. 전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습관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철저하게 체화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의무 클리닉이 있어요. 매주 의무 클리닉이 있는데 뭐 학원 시간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비대면으로라도 무조건 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친구가 없어가지고 핸드폰을 늘 두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주일 내내 연락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클리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테스트가 있는데 이 테스트는 세 가지의 종류로 나뉩니다. 레벨 테스트, 복습 테스트, 그리고 비정기 테스트. 이 비정기 테스트 같은 경우는 오늘 배운 내용이 워낙 중요하다 혹은 볼륨이 크다 했을 때 확인하는 식으로 판단하에 진행될 거고요. 이 레벨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에게 뭐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결과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는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레벨 테스트는 첫 주에 보는 테스트인데 이거는 지금까지의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약간 기가 죽는다, 약간 주눅든다 그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과제 계획 같은 경우는 매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2일 이상 밀리면은 그 주에는 살짝 미진한 걸로 판단을 할 거고 2주 이상 밀린다면은 경고 문자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주 저 혹은 조교분과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과제를 안 했어. 일주일치 안 했어. 남아서 다 푼다. 말이 안 되죠. 현실성이 없습니다. 능률도 안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이걸 끝내고 언제까지 이걸 끝내서 몇 주 차까지 이거를 마무리합시다. 이런 식으로 끝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스케줄이 나와 있었는데 수업이 두 개가 깔려 있습니다. 금요일 수업과 일요일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만약에 요때 못 오시는 분들은 요때 듣고, 요때 못 오시면은 요때 듣고,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조금 두 개 깔아봤고, 제가 이 시간 같은 경우는 학원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조교분들의 역할은 이제 관리, 어떻게 해라,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저의 사고 과정을 직접 전달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메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통계로 본 한가람입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가람이 왜 오솔길인가? 오솔길이라는 게 뭐죠? 좁고 험하다는 거잖아요. 1등급으로 가는 길이 왜 험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 한가람 고등학교의 평균 점수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높습니다. 그래서 한가람고가 시험이 쉽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시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데 모두가 잘해요. 평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인원도 굉장히 적습니다.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죠. 학생 인원 수가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성적대가 다 몰려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실수, 한 문제의 실수만 가지고도 등급이 바뀔 수 있어요. 사실은 같은 개수를 틀려도 배점에 따라서 등급이 갈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한가람고등학교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학생 수겠죠. 그래서 올해도 결정이 났지만 아직 공시된 자료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의 자료를 본다면은 또 전국 평균, 서울 평균, 양천구 평균 어디에 갖다 대도 가장 적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8명입니다. 그리고 2등급은 12명. 그러니까 딱 20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몇 명이 됐든 잘하는 애들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독식하기가 가장 좋은 학교가 한가람고등학교라는 거죠. 그리고 평균 점수를 보면 굉장히 높죠. 76점.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평균 점수는 5등급의 점수를 의미합니다. 4등급에서 5등급. 그럼 5등급 학생들이 어려운 시험에서도 76점을 받는다. 그러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전교 1등부터 5등급까지 7문제, 8문제밖에 차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문제의 실수가 등급을 가른다. 그러니까 절대로 실수를 해선 안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하나 드릴 건데 먼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적절하지 않은 문제 한번 골라볼게요.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1번이에요. 네. 왜요? 국어 강사고요. 시대인재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는 이 문장을 못 읽었습니다. 맞죠?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왜? 출제 의도가 뭐였어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그리고 그 나머지 두 개의 정보를 제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보통, 근데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는 내가 아는 정보에 주목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하나의 정보에 꽂힙니다. 그래서 나 이거 처음 봐. 몰라. 미안, 엄마. 이렇게 하고 던지게 되죠, 문제를.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아는 것에 주목하는 방법, 그것들까지 가르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부를 할 때는요, 모르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는요, 아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못 푸는 문제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훈련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두 번째 과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법과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간 관리 능력인데요. 한가람고등학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국어가 무조건 시간이 부족하긴 한데 한가람고는 특히 그래요. 왜냐? 생소한 보기가 많이 나오고 텍스트도 많고 선지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본적인 내용은 확실히 숙지한 다음에 바로 풀자. 그러니까 수능형 시험이라는 거에서 간과하시는 분이 있는데 수능형 시험이라는 건 이해만 해라가 아니에요. 암기는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이해까지 해라가 수능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확실하게 숙지하고, 그리고 수능형 문제도 사실 수능이 역사가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올해 나온 신유형이 아닌 이상은 모든 게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대비해서 시간을 줄여볼 건데 첫 번째 예시입니다. 이걸 봤을 때 기본 유형이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제가 수업 교재입니다. 수업 교재 내용.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도 요 내용은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그럼 요 내용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문제를 풀 때, 바로. 여기 있네. 하고 바로 푼다면은, 여기는 운이 좋죠? 1번이에요, 답이.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적어도 20초에서 30초 안에 처리를 해줘야지, 정말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시간 한 2분, 3분, 이런 식으로 투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 문제 유형, 모든 출제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하자.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수능형 문제인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서술형 문제인데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옛 한글을 배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시가가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보는 고전시가가 나왔을 때는요. 근데요, 저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라고 해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내신은 무조건 문제와 선지를 먼저 봐라. 그래서 출제 의도를 판단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걸 풀기 위해서 뭐를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기를 보면요, 이거는 시 전체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의 시어에 대한 의미만 해석하면 되는 문제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읽을 때 출제의 원리인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게요. 공부도 잘한다, 공부만 잘한다. 뭐가 더 좋으세요? 공부도 잘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왜? 이 도라는 거는 다른 것도 좋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보조사에 주목해서 읽어라. 또 하나는 이 고전시가에서 이 한자는 그렇게 독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뜻풀을 줬다는 거는 무조건 이거는 필요한 정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시가를 읽을 때는 무조건 단어 뜻이 있나 없나부터 확인해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은 이 청산과 유수 같은 경우는 우리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존재구나. 만고상청하는 나와 똑같은 존재인데 만고상청은 불변한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산과 유수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불변한다는 관습화된 상징을 써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푼다면 불필요한 해석에 매몰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답의 정확도 또한 높아져요. 왜냐? 머리가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 첫 번째 정리해 드릴게요. 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면밀히 준비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형 문제도 그 유형별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시간을 줄여나가자. 이거였어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실수를 줄이는 건데,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백승학은 저죠? 대전에서 태어난 국어 강사이며 187의 장신이다. 올까요? X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하나의 선지처럼 보이지만 세 개의 OX 문제가 합쳐져 있는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국어 강사건 아실 겁니다. 대전 모르시죠? 맞습니다. 대전 출신이에요. 하지만 이 모르는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뭐죠? 요거죠. 딱 봐도 장신이 아닙니다.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OX 단위로 쪼갠 다음에 최대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서 푸는 것. 그게 가장 실수를 줄이면서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한가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문수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일반적인 학교 같은 경우는 시를 한 2개 줍니다. 근데 한가람고는 한 5개에서 6개를 주고 비교시켜요. 그리고 선지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도 많은 걸 동시에 생각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여서 효율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수가 굉장히 많아요. 가부터 마까지 5개의 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법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지? 하다 보니까 한 2분 쓰고, 그럼 나머지 문제에서 시간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다와 라를 끊어라. 그래서 다는 이렇다, 라는 이렇다. 2가지 문제로 쪼개고, 또 이런 통해를 기준으로 한번 끊어서 서리법이 있나 없나 판단하고, 그게 있어? 그렇다면 그 뒤에 걸 판단해라. 이런 식으로 규칙화시켜 가르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무책임하게 방법 없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방법을 정해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친구가 체화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한번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는 거군요. 적응 잘 안 되거든요. 끝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기출로 본 한가람입니다. 근데 한가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학 1학년 같은 경우는 문학과 문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독서는 2학년 때 올라가죠. 근데 이 2가지에 특화됐는데 이 2가지의 수준이 고3의 수준을 상회해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걸 물어보고 깊게 물어보고.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를 보면은 이제 금성 교과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없습니다. 양천구 쪽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다루는 교재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뭐냐? 주먹구구식 공부가 안 됩니다. 왜요? 아, 일반적으로 뭐 규칙이라든지 아습체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딱딱딱 맞춰서 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진짜 많이 풀면은 막 정말 기계 같은 애들 있거든요. 하루 200문제씩 풀고. 그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데이터가 쌓여요. 그래서 실력이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금성出판사 같은 경우는 시중에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주먹구구식 실력 상승이 힘듭니다. 추가 프린트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한가람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맨 마지막에 준비해 놨습니다. 일단 고전 같은 문학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시, 특히 고전 시간을 많이 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옛 한글이 있으면은 애들은 당황스러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과정이 있고요. 또 하나 문법 개념이 교육 과정을 벗어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법 제가 오늘 필살기로 마지막에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문법과 문학 같은 경우는 뭐 고르게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돼 있고 객관식 20개, 서술형 4가지가 있는데 일단 딱 정리해 드리자면은 우직하게 풀면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글씨가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는 글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직하게 쭉 한 번에 읽으면은 한 18번 정도 풀 때 종이치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내신이랑 비교할 건데 나름 자사고 시험입니다. 네. 근데 제가 같은 글자 크기를 같이 맞춰놨을 때 어떻죠? 같은 유형인데 여기는 가와 나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네, 두 가지 예시인데 여기서는 가나다라 4가지 예시를 비교해놨고 선지의 길이 자체도 압도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끊어읽기를 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풀기 까다로워지겠죠. 제일 중요한 게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 서술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조건을 준다 하더라도 1개 혹은 2개를 깔끔하게 주고 끝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문법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 자체도 어렵게 내고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게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읽고 명료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문제 읽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보조교재거든요. 제가 쓰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 보조교재를 통해서 문장을 읽는 순서와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정해서 교정할 겁니다. 클리닉 시간 그리고 뭐 문자, 카톡 이런 걸 통해서. 두 번째 솔루션 드릴게요. 내신만의 수능.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 왜? 1번 윤동주라면, 2번 백승학이라면 어떤 사람이 더 판단하기 쉬우세요? 윤동주겠죠. 왜요?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의 지식인의 고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승학은 너 밤에 뭐 했는데? 모르시잖아요. 이게 수능과 내신의 차이예요. 내신은요. 윤동주와 같습니다. 6주에서 7주 동안 내가 철저히 배운 지문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수능은요.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는 이상 내신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한가람고등학교는 수능형이니까 수능 공부하듯이 공부하자 이렇게 되면 필패합니다. 왜? 내신에 맞는 수능형 수업을 해야지만 한가람고 시험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내신은 본질적으로 다르니까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8페이지부터고요. 일단 문학 같은 경우는 4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요 3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철저한 개념어 숙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학생들이 특히 우리 학교는 수능형이야.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데 14문제 중에 8문제가 개념어를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개념어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소한 보기 내용 3개나 됩니다. 이 3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줄여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연계와 산문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표현법에 대한 문제인데 이 표현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1학년이에요. 교과서 외적인 표현법을 많이 모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걸 가지고 이거 있니 없니 하면은 여기 있지 이거 없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개념어가 선지에 나온 상태에서 야 이거 있어 없어 글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념어는 나올 수 있는 비교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개념어를 조건까지 왜 이거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여기 드라마 속 주인공 처지가 나랑 같네. 이 감정이입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용어와 시험에 나온 용어는 달라요. 이 감정이입의 조건은요. 1번 사람이 아니어야 돼요.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2번 나와 같은 정서여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지 감정이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주인공은 사람이잖아요. 1번 조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항상 표현법은 조건 1번 그러니까 이 표현법을 맞기 위해서는 1번 뭐가 맞아야 되고 2번 뭐가 맞아야 되고 3번 뭐가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조건을 파악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표현법을 찾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해야 돼. 해결 방법까지 같이 연계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표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보기의 유형별 접근법을 익히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봤던 보기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수능형이죠. 작가에 대한 정보를 준 다음에 이거에 맞추어서 풀어봐라. 그럼 이런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일단 첫 번째 생소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작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강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운동과 강사 경력이 둘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가람고 분석을 하면서 운동 얘기를 할까요? 안 하겠죠. 공부 얘기만 할 겁니다.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얘기와 공부 얘기가 둘 다 들어있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이 시는 요 사람이 쓴 거니까 운동 얘기지? 이렇게 낸다면은 애들은 현혹되게 됩니다. 왜? 어려우니까요. 시간도 없고요. 주어진 시간이 50분밖에 없습니다. 50분 내에 모든 걸 다 읽고 풀기엔 조급합니다.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이어폰 옛날에 줄 이어폰 쓸 때 급하게 나갈 때 풀다가 안 풀려가지고 더 엉키고 그러다 딱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 다 있으시죠? 조급하면 풀릴 것도 안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따라서 이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내신에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내신은 보기보다 지문, 선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 수능은 처음 보는 거니까 이걸 힌트로서 주는 거고 내신은 우리가 아는 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보에 비추어서 틀렸으면 이건 무조건 틀린 거야. 10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 교재인데요. 작년 교재. 여기에서 이 삼수 같은 경우는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자연이 너무 좋다.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바로 선지로 돌아가서 이거는 심리적으로 방황하는 게 아니잖아.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선지를 읽을 때 이 보기를 읽으면서 확인하는 시간은 한 1분에서 짧으면 5초, 10초까지도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의 유형별 접근법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이제 한가람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시가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시가 문제로 많이 제시되는데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 5번 딱 봐도 한자 많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보통 연계는 시와 시가 연계됩니다. 근데 한가람고는 소설과 시가 연계돼요. 그럼 소설 그 긴 데서 어느 부분이 연계될지 그리고 연계됐을 때 어떤 시와 연계될지 요거를 모두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해의 원리 자체를 익혀야 돼요. 독해의 원리 자체. 그러면은 시의 주제 의식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요거 요 세 가지를 활용해서 한번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우습게 본다는 거거든요. 1번만 볼게요. 1번이 틀린 이유. 이 늙은이는 짐을 풀어서 나를 줘라. 그렇다는 건 난 이 사람을 배려하고 있으니까 우습게 보는 게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읽을 수 있는 원리를 익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가람고는 한 문제 한 문제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3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길죠. 이게 한 지문이에요. 근데 여쭤볼게요. 여기서 몇 문제 나왔을까요? 2문제 나왔습니다. 기본 문제 2개 나왔어요. 이거 그냥 쭉 읽고 하나하나 비교하고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3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제 포인트, 그러니까 내용까지 외우기엔 한가람고 학생들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이거 무슨 내용이고 어느 부분에 중요한 뭐가 있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제 주교재인데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출제 요소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하나 바로 OX 문제. 제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직접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비교를 함으로써 개념을 익히자마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도 앞으로 뭐 직보 자료라든지 추가 자료라든지 그런 거 워크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반복하는 거.
저는요, 보통 공부를 할 때 재능, 노력, 저울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다 떠나서 많이 보내, 방금 보내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내는 직보자를 통해서 해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주 보내는 많은 장치들을 통해서 최대한 애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 다회차 학습을 할 수 있게 지도하겠습니다. 문법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한가람고등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고 핵심 1등급을 가른다라고 봐도 과언이 없는 파트인데요. 딱 세 가지입니다. 일단 예시가 기계적인 암기를 요구합니다. 강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보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중요한데요? 10개 중에 10개, 10개 중에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해결해야지만 사실 어느 정도의 등급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일반적인 등급도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람고만의 많은 선생님들이 언급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가람고만의 특이점 하나를 분석해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시가 너무 선 넘는다. 그러니까 문제 보실게요. 김범수의 끝사랑입니다. 이런 게 나와요. 야, 여기서만 나온 거 아니냐? 아니요, 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문법, 의문 변동 분석해라. 자음, 모음 어떻게 바뀌는지 다 분석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보자마자 파악할 수 있게, 눈에 들어올 수 있게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 평상시에 습관화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실전적으로 얘들아 자음 두 개가 만났을 땐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봐라. 그러면은 단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부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안목을 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국수, 기역과 시옷이 있죠. 그래서 쌍시옷이 됩니다. 국수가 됩니다. 박사, 기역과 시옷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박사가 되겠죠. 왜요? 똑같이 기역과 시옷이 만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기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나중에는 익숙해지면은 보자마자 여기 있다. 체크할 수 있게. 그 다음 확인할 수 있게 단계적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 같은 경우인데요. 이 보기를 이해하는 방식을 익혀야 돼요. 그럼 보기에서 이런 게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수능형, 뭐 이해만 해도 풀 수 있다. 이건 사실 저 고등학교 때 나오던 유형이에요. 그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조항을 보면은 뭐야? 나중에 풀어 하고 돌아오지 못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이 조항과 예시는 같은 말인 거잖아요. 예시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이해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를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첫 음절에만 긴 소리, 첫 글자에만 긴 소리 난다. 예시를 보니까 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글자니까 긴 소리구나. 얘는 두 번째 글자니까 짧은 소리구나. 이거를 파악해서 그러면 선지를 보니까 수만이의 마는 두 번째 글자니까 짧게 발음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푸는 방식을 익혀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개념은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가람고만의 특징이에요.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중에 문제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연습할 건데, 그런데 만약에요, 뭐가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회귀자라고 하죠. 한가람고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가람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개념들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보실 건데 이 앞에 문제 많은 분들이 이건 신유형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냈지? 라고 하시는데요. 오른쪽에 16학년도 사관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한가람고 선생님들의 문법 취향을 봤을 때는 14학년도부터 16학년도까지 사관학교 그리고 경찰대 개념 그리고 문제 유형 이것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사실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나올 신유형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요거만 그런 거 아니냐 싶을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밑에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3개년인데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비분절 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분절 음은 그다음 여기도 분절 음은 비분절 음은 이런 식으로 3개년간 계속 일관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요. 3개년 동안 일관되게 나옵니다. 취향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요. 첫 번째 단순히 보면은 비분절음은 좋아한다 라고 보는데 저는 좀 더 깊게 보겠습니다. 개념을 세분화시키는 걸 좋아한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핸드폰, 투지폰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저희는 굳이 핸드폰 샀어라고 했을 때 투지폰이야?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이야? 어떤 거 샀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연히 스마트폰이지. 맞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의문을 봤을 때 의문에는 분절과 비분절이 있어요. 원래. 하지만 대부분의 의문은 분절 의문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는 그냥 의문은 분절 의문으로 퉁칩니다. 근데 한가람고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나 핸드폰 샀어 하면 너 투지폰 샀어? 스마트폰 샀어? 시티폰 샀어?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는 일단 비분절 의문 그리고 음절 이런 거에 대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한 더 세부적인 추가 문제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또 아직 나오지 않은 개념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겠죠. 아, 교과서에 이런 건 없어. 근데 이거 봤을 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개념도 마찬가지로 더 쪼갤 수 있거든. 그럼 이걸 바탕으로 경찰대, 사관 학교, 혹은 공무원, 제가 한가한고 때문에 구급 공무원 시험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거 다 봅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서 하나하나 찾아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기에 너무 많은 양입니다. 강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한가람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개념은 충실하게 공부합니다. 개념은 절대로 나의 경쟁력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수능형을 표방하지만 본질은 철저한 내신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규칙을 만들고 여기까지는 제가 합니다. 학생들은 반복과 숙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 16부터 22페이지까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무슨 교재가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질문이 나왔었는데 다 제가 다 작성을 하고 검수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본 교재로는 암기바탕 사고과정체와 암바사가 있고요. 두 번째 보조교재 고등국어 추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리트, 피셋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틀리지 않은 정보들을 틀리지 않은 원칙들 하나하나 한가람고에 맞게 정제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write or learn입니다. 저는 틀리는 건 없다고 봐요. 틀리는 건 시험지에서나 있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항상 틀리는 걸로써 배우자. 그래서 1차별로 수준별로 다 쪼개서 만든 워크북 나가고 마지막으로 가람하다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 이거 아니었는데요. 요번에 그 자료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직전 보충 같은 경우는 저는 늘 아까 말씀드렸죠. 방금 보내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부터 심화까지 방금 보내가 될 수 있도록 총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목표를 정한 게 있습니다. 9등급과 1등급이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강의 만들자. 그리고 올해 약간 다가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등급이어도 상관없고 어떤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 몸 보면 아시잖아요. 체력 좋습니다. 정말 최상위권으로 이끌기 위해서 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